네,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큐브렉스의 뉴미디어 사업부 테크팀에 소속되어 있는 이나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누크 사용자들을 위한 히어로 그리고 누크 스튜디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VFX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누크를 사용하는 작업자분들도 누크의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누크에 포함된 다양한 제품들을 한번 비교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크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관련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혹시라도 누크가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나마 누크를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웨비나는 누크보다는 누크 이외의 제품들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누크의 기능적인 부분들은 자세히 다루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누크 패밀리, 누크에 포함된 제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크와 함께 사용하는 샵 매니지먼트, 리뷰 툴인 히에로 패밀리 제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제품별로 어떤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추천하는 타겟 유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누크입니다. 누크는 1993년에 글로벌 VFX 업체인 디지털 도메인에서 인하우스 툴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인하우스 툴로 개발된 누크를 2007년에 파운드리에서 인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누크의 상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누크 X가 출시되었습니다. 누크에 이어서 카메라 트래커, 키라이트 등과 같은 노드들이 포함된 누크 X가 출시되었고요. 2012년에는 누크 버전 7과 함께 새로운 샵 매니지먼트, 컴폼, 리뷰 툴인 히에로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누크 9 버전이 출시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누크 스튜디오가 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누크, 누크 X, 누크 스튜디오, 히에로 등은 뒤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2020년에 누크 12.1 버전까지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제품들은 하나의 패밀리로 버전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한꺼번에 모든 제품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누크는 그럼 어떤 제품일까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누크는 VFX 그리고 필름 업계의 표준 영상 합성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누크는 유연하고 확장성이 넓은 노드 기반의 작업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 노드 기반의 작업 방식을 누크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써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이전에 작업했던 노드들만 콕 집어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작업들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비파괴적이고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크는 2D로 불가능한 복잡한 작업들을 누크의 강력한 3D 환경에서 세밀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2D와 3D 작업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누크 제품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누크는 누크 패밀리의 핵심이자 VFX 그리고 영상 합성 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툴로 노드 기반 워크플로우로 단시간 안에 최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합성 소프트웨어입니다. 누크에는 이렇게 세 가지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누크, 누크 X, 누크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누크 스튜디오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먼저 누크와 누크 X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크와 누크 X. 누크를 한 번이라도 설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누크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누크뿐만 아니라 여러 제품들이 한꺼번에 다 깔리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누크와 누크 X 그리고 다른 제품들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누크와 누크 X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누크 작업자분들도 이 차이점을 모른 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누크와 누크 X 차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파운드리 누크를 판매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답변이 누크는 2D 합성 툴이고 누크 X는 3D 위주의 합성 툴이라는 답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AA17959님 카메라 트래커,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 다음 페이지에서 더 설명을 할 텐데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누크는 2D, 누크 X는 3D 위주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누크 자체에도 3D 공간을 지원하고 3D 관련 노드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누크 X에 더 많은 노드 세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누크 X에서 기능 제한이 없이 작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크와 누크 X 차이점. 누크는 어떤 작업을 하실 때 쓰고 누크 X는 어떤 작업을 할 때 적합할까요? 누크와 누크 X 사용 용도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풀 3D CG 이미지들로만 작업을 하실 때는 누크만 사용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3D 관련된 노드들을 모두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3D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낸 모델 이미지에 실사가 합성될 경우에 누크 X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누크와 누크 X가 포함한 노드 구성을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누크는 이렇게 사용 용도에 맞춰서 아티스트가 선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나누어 두었습니다. 저는 표 아래서부터 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위로 갈수록 아래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누크는 기본적인 2D 합성부터 3D 공간을 제공하고 3D 작업까지 그리고 딥 컴포지팅까지 합성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노드들을 전반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합성 작업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누크 X는 AA17959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3D 카메라 트래커 노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션 벡터 등과 같은 여러 실사와 3D 합성에 사용할 수 있는 노드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노드들을 활용해서 처리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부분들을 더 정교하게 합성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 VR과 같은 플러그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VR 작업도 가능하고요. 크로노스, 퍼니스 같은 다른 플러그인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위 프로그램인 누크 스튜디오입니다. 이 누크 스튜디오가 누크 그리고 누크 X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멀티트랙 에디토리얼 타임라인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한 기능을 소개할 테지만 이 멀티트랙 타임라인과 누크와 누크 X에서 제공하는 노드 세트들을 한꺼번에 제공해서 이 누크 스튜디오만 있으면 합성 작업부터 편집, 컴폼, 리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누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고객 리뷰 세션, 감독들이나 프로듀서들을 모아놓고 작업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리뷰 세션, 그리고 샷을 관리 또는 편집까지 가능하고요. 합성 작업도 물론 가능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한번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누크와 누크X는 보시다시피 인터페이스에 뷰어와 합성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노드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고요. 누크 스튜디오 역시 이런 화면으로 이런 인터페이스로 보실 수도 있고, 누크 스튜디오에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임라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편집을 하거나 리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히에로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히에로는 누크 스튜디오와 비슷한데 히어로 자체적으로 합성 노드들은 없습니다. 앞서서 누크 히스토리를 보면서 설명했듯이 히어로는 누크 스튜디오보다 먼저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어로는 편집이 가능한 타임라인을 제공하고, 누크 스튜디오는 히어로와 합성이 가능한 누크X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어로 패밀리들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네, 히어로는 그래서 합성 작업은 불가능하고 대신 에디토리얼 타임라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VFX 슈퍼바이저, 아티스트, 그리고 에디터, 프로듀서, 그리고 특히 코디네이터 분들까지 타임라인을 공유해서 워크플로우를 리뷰할 수 있고 더 나은 비주얼을 만들기 위해서 편집하고 협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히어로에도 히어로 플레이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어로 플레이어도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어로와 유사한 누크 스튜디오, 앞서서 설명해드렸듯이 누크 스튜디오는 히어로와 누크X의 합쳐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누크와 히어로 패밀리 제품들을 훑어봤는데요. 누크X, 누크 스튜디오, 그리고 히어로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히어로 플레이어, 그리고 다시 누크 스튜디오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하단에 있는 프로그램들의 기능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히어로 플레이어는 히어로와 유사한데 아티스트용 리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만 가능한 툴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히어로에는 컴폼이 가능하고, 그리고 익스포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타임라인 소프트 이펙트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타임라인 상에서 이펙트를 적용하실 수도 있고, 리뷰 세션에 주로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화면에 주석 처리 같은 애노테이션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히어로의 기능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누크 스튜디오인데요. 누크 스튜디오는 히어로에 없는 누크X 노드 툴 세트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각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괜찮을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누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합성 작업도 하면서 컨펌을 많이 보시는 실장님, 그리고 감독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고요. 히어로는 이런 감독, 실장님들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지만 합성 작업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
프로듀서 분들, 코디네이터 분들 이런 분들까지 리뷰하고 작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툴입니다. 히어로 플레이어는 아티스트 분들이 작업하실 때 하나의 샷만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퀀스 상에서 내 샷이 어떤 위치에 있고 앞뒤 전후 상황 그리고 뭐 연결성을 다 고려해서 작업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플레이어를 제공하는 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어로 플레이어는 아티스트 분들한테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누크 스튜디오 히어로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흰색 아이콘들은 누크 스튜디오 히어로 모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아이콘은 누크 스튜디오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실시간 편집 도구를 제공하고요. 누크 스튜디오와 히에로에 제공되는 편집 툴들은 어도비의 프리미어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업, 공동 제어가 가능한 툴이고요. 누크 스튜디오, 히어로가 모두 다 리뷰를 하고 모든 사용자들이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에서 작업을 공유하기 위한 용도로 나온 거기 때문에 협업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4K 재생이 가능하고요. 파이썬을 기반으로 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파이썬을 다루실 수 있는 TD분들이 있으면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합니다. 누크 스튜디오는 히에로에 있는 타임라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설명했듯이 합성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이고요. 타임라인 소프트 이펙트 또한 누크 스튜디오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누크 스튜디오와 히어로를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제 사용할 프로그램은 누크 스튜디오 12.1 버전이고요. 누크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설명하겠지만 누크 스튜디오와 히어로 모두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크 스튜디오와 히어로 기능들을 모두 다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만약에 누크 스튜디오에만 있는 기능들이라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UI를 소개하겠습니다. UI를 먼저 소개할 텐데요. 제일 좌측 상단에 보시면 프로젝트 탭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탭에서 해당 프로젝트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고 관련된 파일 그리고 폴더 등을 정리하실 수도 있고 시퀀스를 만들어낸 시퀀스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그 시퀀스에 관련된 속성 창이 있는데요. 아웃풋 해상도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메타데이터 프로퍼티 탭도 있습니다. 그 우측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재생을 하실 수도 있고 재생을 하면 뷰어에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누크 스튜디오에서만 가능한데 컴프를 클릭해서 바로 노드 세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타임라인과 합성 노드를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것이죠. 우측에는 프로퍼티 패널이 있습니다. 타임라인 상에 있는 트랙 아이템을 클릭해서 해당 속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는 트랙 아이템에 대한 속성 창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가운데는 뷰어가 있습니다. 뷰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볼게요. 컨포밍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컨포밍 워크스페이스는 스프레드시트를 제공하는데요. 이 스프레드시트에서 이 시퀀스에 사용되는 모든 샷
그리고 이미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스프레드시트에서 정보를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타임라인과 연동돼서 타임라인에서 트랙 아이템을 클릭하면 스프레드시트에서도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임포트 트래크, 매치 미디어 같은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은 컨포밍을 하실 때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EDL, XML, AAF 등과 같이 컷, 타이밍, 그리고 트랜스폼, 크롭 정보 등을 히어로 그리고 누크 스튜디오로 불러와서 샷 작업이 가능하도록 타임라인을 자동으로 재구성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워크스페이스에 에디팅이 있고 여러 지금 워크스페이스가 보이실 텐데요. 이 워크스페이스는 Shift F1부터 F7번까지 단축키로 눌러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타임라인, 피니싱이 제일 디폴트로 구성된 워크스페이스고요. 누크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누크와 같은 워크스페이스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를 사용자분들이 직접 구성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워크스페이스는 제가 한번 자동으로 커스터마이즈 해본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워크스페이스를 구성하실 때는 원하는 대로 수정한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메뉴에서 세이브 워크스페이스 하시면 되는데 윈도우 프로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를 원하시는 대로 배치를 하고 워크스페이스, 세이브 워크스페이스 클릭하시면 이 워크스페이스가 저장됩니다. 다시 피니싱 워크스페이스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은 타임라인을 소개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의 트랙들을 파이프라인 팀 또는 스테이지별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스토리보드에서부터 매트, 파티클, 시뮬레이션, A팀, B팀, 라이트, 그리고 컴프까지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부서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을 부서별로 정리하면 특히 리뷰 세션에 유용한데요. 특정 프로덕션의 진행 상황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임라인을 부서별로 구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버저닝입니다. 우선 누크 스튜디오에만 독점적으로 있는 컴프 컨테이너를 먼저 볼 텐데요. 컴프 컨테이너는 트랙 아이템에 있는 하나의 아이템을 더블 클릭하면 노드 그래프로 넘어가는 컴프를 가지고 있는 포함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랙 아이템을 선택하고 키보드 V키 누르면 이 컴프에 포함된 모든 버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버전 2, 버전 1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는 키보드 Alt 누르신 상태로 화살표 윗방향, 아랫방향 눌러서 버전들을 넘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임라인 상에 보시면 색상이 다르게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컴프 컨테이너의 색상이 왼쪽 거는 진한 초록색인데 오른쪽에는 올리브 그린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컴프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렌더가 이미 끝난 샷인 것을 뜻하고요. 올리브는 렌더를 했지만 실제 누크 스크립트가 렌더된 정보와 다를 때 이런 식으로 올리브 색으로 표시해 줍니다. 이럴 경우에 다른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면 버전이 두 개가 있죠. 버전 2를 확인해 보면 렌더가 완료된 상태이고 그리고 누크 스크립트와 렌더된 정보의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진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다시 버전 2로 올라가면 올리브 그린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얘를 렌더를 다시 걸어주면 초록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렌더를 걸었고요. 백그라운드 렌더 탭이 생성되면서 백그라운드로 렌더되는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렌더가 된 프레임은 뷰어 창에 표시가 되고요. 렌더가 완료되면 컴프 컨테이너 색상이 진한 초록색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뷰어의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뷰어에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뷰어에 표시된 것을 올 트랙에서 컴프 또는 애니메이션 트랙에 있는 이 트랙별로 선택을 해서 뷰어에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 트랙을 선택하면 이 트랙 타임라인의 최상위에 있는 트랙 정보가 화면에 보여지는 것이고요. 뷰어 창에 A 버퍼 메뉴를 사용해서 어떤 트랙을 특정 지어서 볼 수 있는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샷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두 진행 상태를, 다른 두 스테이지를 하나의 뷰어에서 한꺼번에 비교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컴프와 애니메이션 트랙을 비교해 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프 아이템 클릭하고 숫자 1번 눌러주시면 A 버퍼에 컴프가 표시가 되고요. 컴프가 뷰어에 표시가 되고, B 버퍼에는 지금 애니메이션 아이템을 클릭하고 숫자 2번 눌러서 B 버퍼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뷰어 창에 두 개의 각각 다른 스테이지별로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와이프 옵션으로 선택이 되는데요. 와이프 옵션에 언더로 선택이 되는데, 이것을 다른 오버, 그리고 마이너스, 그리고 디퍼런스 등과 같은 필터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디퍼런스로 해서 픽셀 감지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어니언 스킨도 있고, 다시 언더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이프 옵션으로 두 개의 다른 프로덕션 스테이지를 뷰어 하나에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또는 나란히 정렬시킬 수도 있습니다. 호리존틀로 하면은 각각 샷이 두 개로 보여지고요. 버티컬로 하면 위아래로 정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타임라인 상에서만 뷰어를 지정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리뷰를 하다 보면은 뷰어만 크게 확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뷰어 인터스페이스로 가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뷰어 창이 크게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뷰어 상단에 있는 A 버퍼, B 버퍼에서 원하시는 특정 프로덕션 단계를 선택하셔서 뷰어에서 두 개의 샷을 비교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 이펙트입니다. 소프트 이펙트의 적용 방법을 소개할 텐데요. 소프트 이펙트는 누크 스튜디오에도 있고 히아에로에도 있는데, 누크 스튜디오에 더 많은 소프트
이펙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임라인 상에도 적용된 소프트 이펙트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트랙 아이템 위에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그레이드라고 표시된 것들이 소프트 이펙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 이펙트는 타임라인 좌측에 누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어떤 이펙트들이 있는지 쭉 보실 수 있는데요. 제일 상단에 크레이트 컴프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누크 스튜디오에만 있는 소프트 이펙트이고요. 트랜스폼, 그리고 미러, 크롭, 타임 워프도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드, 러트, CDL 컬러 스페이스와 같은 컬러 정보를 바꿔주는 소프트 이펙트, 그리고 블링 스크립트, 버닌 텍스트, 다양한 소프트 이펙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로봇 EXR 푸티지를 트랙상에 한번 불러왔었는데요. 이 로봇이 있는 트랙 아이템을 블렌드 시켜서 원본 플레이트 위에 약간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가합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랙 아이템을 클릭해 주시고 우클릭해 주시고 이펙트 가시면 소프트 이펙트를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 크레이트 컴프 스페셜은 누크 스튜디오에만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미러, 크롭, 타임 워프, 다양한 소프트 이펙트들이 있고요. 저는 지금 트랜스폼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트랜스폼을 추가해서 스케일을 키우고 위치를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 상에서 바로 이펙트를 적용하실 수 있고요. 소프트 이펙트를 하나의 샷 단위로도 말고 전체 시퀀스 레벨로도 이펙트를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트랙을 더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클릭하시고 뉴 트랙, 뉴 비디오 트랙을 하셔서 하나의 트랙을 더 만들어냈고요. 여기 자체에 소프트 이펙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주로 시퀀스 레벨로 적용을 많이 하는 버닌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하면 뷰어에 시퀀스에 관련된 정보가 뜨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우측 프로퍼티 패널에서 속성들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오파시티, 투명도, 그리고 버닌의 위치 값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텍스트 스케일도 조절하실 수 있고 버닌에 들어갈 내용들을 수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버전의 소프트 이펙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컴프 하나가 버전 3로 되어 있고요. 이 버전 3에만 소프트 이펙트를 적용하고 싶으실 때는 우클릭하시고 컴프 컨테이너를 우클릭하시고 우클릭한 다음에 오픈인 그리고 타임라인 뷰로 가시면 해당 버전에만 해당하는 타임라인 정보가 뷰어와 타임라인에 표시되게 됩니다. 여기서 소프트 이펙트를 이제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트랙을 하나 만들어내겠습니다. 트랙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트랙 자체에 소프트 이펙트를 적용합니다. 컬러 스페이스
이슈가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은데, 특정 샷 버전에만 컬러 스페이스 이슈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특정 버전에 들어가서 소프트 이펙트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나면 다시 원래의 시퀀스 타임라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해당 컴프 아이템의 위쪽에 보라색으로 얇게 선이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특정 버전에만 소프트 이펙트가 적용됐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태그입니다. 태그는 시퀀스 작업을 하실 때 공유돼야 되는 내용이나 작업 지시사항 같은 것들을 프레임 또는 샷 단위로 마크 표시를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태그를 지금 이미 이 시퀀스에도 보시면 여러 군데 태그가 되어 있습니다. 뷰어의 타임라인 프레임 상에도 태그가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태그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타임라인 상에서도 태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태그가 된 아이템에는 클릭을 하면 태그 정보가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뭐 이름이나 노트 내용 등을 수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태그에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태그 탭을 불러와서 태그 프리셋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태그들이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태그들은 뭐 특정 트랙 아이템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작업됐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 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불러왔던 로봇 EXR 같은 경우에 모도로 작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트랙 아이템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모도 아이콘을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노트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딥이라고 되어 있는 컴프에는 여기 플래그 태그들도 여러 개 있는데, 누크 스튜디오나 히어로를 사용하는 주요 사용자들이 VFX 업체이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작업을 하시잖아요. 이 글로벌하게 작업을 할 때 어떤 국가에서 작업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플래그도 있고요. 많이 사용하는 마커, 지금 해당 프로젝트에도 마커 표시가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게 스테이터스 태그입니다. 이 스테이터스 태그 같은 경우에는 작업 진행 상황을 표시해 주기 아주 괜찮은 태그인데요.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파이널 태그를 딥 컴프에 한번 드래그 앤 드롭해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면 파이널 태그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노트를 내용을 직접 타이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프레임에 태그를 적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뷰어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태그 디스 프레임 메뉴로 꽂아주시면 특정 프레임에 태그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마다 태그를 생성해 주시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태그가 표시된 프레임마다 쉽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Alt, Shift 누르시고 화살표 왼쪽,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태그가 있는 구간마다 쉽게 옮겨 가실 수 있고 해당 태그에 표시된 내용을 파악해서 작업 또는 수정 작업에 참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버전의 태그를 한번 해볼 텐데요. Awaiting Approval 태그를 트랙 아이템이 아니라 태그 클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컴프 컨테이너에는 태그 표시가 없죠. 버전을 확인해 보면 특정 버전에 해당 클립에만 Awaiting Approval 태그가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노트 표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태그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그를 적용했으면 특정 태그가 적용된 샷들이나 클립만을 솔팅해서 보고 싶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스프레드 시트를 꺼내주고 태그 아이템을 스프레드 시트에 드래그 앤 드롭 시키면 트랙 타임라인에 표시된 태그가 적용된 아이템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Awaiting Approval 태그를 드래그 앤 드롭 시켰을 때 어떤 샷에 적용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고 파이널 샷도 어떤 샷에 적용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 시트를 클릭하면 타임라인 상에서도 어떤 아이템인지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노테이션입니다. 태그만으로 작업 지시사항이나 공유해야 될 부분을 다 쉽게 표현하기가 힘들 때 직접 뷰어상에 화면에 노트를 남겨야 될 때, 그림을 그리고 텍스트를 입혀야 할 때 사용하시기 좋은 툴인데요. 애노테이션 툴은 뷰어 상단 우측 상단에 보시면 분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좌측에 애노테이션과 관련된 모든 툴들이 뜨고요.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Add to Sequence, Add to Clip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시퀀스로 해서 해볼게요. 시퀀스를 누르고 OK 버튼 누르면 타임라인 상에 하나의 트랙이 더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애노테이션 트랙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렇게 시퀀스 단위로 애노테이션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어에서 붓 아이콘 선택해주고 표시할 내용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시퀀스 레벨로 애노테이션을 추가할 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누크 스튜디오나 히어로에서 가지는 편집 툴들을 사용해서 애노테이션이 몇 프레임부터 몇 프레임까지 표시될지를 더 쉽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노테이션에도 역시 편집 툴을 사용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시퀀스 단위가 아니라 한번 클립 단위로 애노테이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플러스 사인 가서 클립을 선택해 주시고 레인지도 선택하실 수 있는데 뭐 커런트 프레임, 인앤아웃 포인트가 있는데 커런트 아이템으로 해서 선택된 전체 아이템의 레인지를 선택해서 애노테이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색상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텍스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작성을 하면 지금 트랙 아이템 상단에 쭉 민트색 줄이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얘를 타임라인 뷰로 오픈해보면 특정 버전에만 지금 애노테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버전으로 이동을 하면 그 애노테이션이 보여지지 않죠? 특정 버전에만 애노테이션을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애노테이션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뷰어에 한 화면만 표시해서 애노테이션을 적용해 봤는데요. 아까 뷰어에서 두 개의 샷들을 동시에 확인해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동시에 확인을 하면서 이쪽 A 화면에서는 이런 내용을 표시하고 이런 주석을 작성을 하고 B 화면에서 다른 내용의 주석을 작성하고 싶으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와 B를 서로 다른 프로덕션 스테이지로 나눠 두었고요. 와이프 옵션으로 두 개의 샷들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석을 처리해 볼 텐데 먼저 주석을 한번 그냥 넣어 보겠습니다. 주석을 처리한다고 해서 어떤 뷰어에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는데요.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분 모양 아이콘 선택해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A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에 표시를 했고 B 화면에 보여지는 이쪽 부분에도 표시를 했는데 이게 A 푸티지에 적용이 된 건지 B 푸티지에 적용이 된 건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그냥 단일 화면으로 돌려서 확인을 해보면 B 화면에 있던 애니메이션에는 애노테이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고 컴프에만 애노테이션이 적용되어 있죠. 뷰어 상에서 지금 둘 다 표시된 걸로 보여지지만 사실상 A 화면에 있는 컴프에만 주석이 처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주석은 일단 지워줄게요. 그러면 B 화면에 동시에 주석 처리를 하고 싶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뷰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스포이드 모양으로 뷰어 인포 바가 있습니다. 이 뷰어 인포 바를 클릭하면 하단에 이렇게 뷰어에 대한 정보가 뜨는데요. A, B가 표시됩니다. B를 클릭한 다음에 이제 주석 처리를 하면 B에 있는 푸티지에 주석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을 바꿔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B 번갈아 가면서 주석이 다르게 잘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애노테이션 B는 B 버퍼에 있던 애니메이션 푸티지에 적용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크 스튜디오와 히어로가 동시에 가지는 익스포트 스트럭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스포트 스트럭처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시퀀스를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프로젝트 탭에 있는 시퀀스 선택한 다음에 익스포트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익스포트 메뉴에 프로세스 as 샷 그리고 프로세스 as 시퀀스가 있습니다. 시퀀스에는 MOV 그리고 뭐 EDL, XML 그리고 DPX까지 시퀀스로 익스포트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프로세스 as 샷을 보겠습니다. 샷 단위로 엑스포트를 진행한다는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리셋이 베이직 누크샷이 있고요. 베이직 누크샷 with annotation, 주석도 함께 엑스포트 시킬 수 있습니다. 멀티뷰 누크샷 그리고 DPX가 있는데요. 베이직 누크샷의 구성을 한번 보면 export to 어디로 엑스포트 시킬 것이냐, 현재는 프로젝트 루트, 프로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경로에 엑스포트 시키겠다. 근데 엑스포트를 어떤 구조로 시킬 것인가를 밑에 패스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상위 폴더는 플레이트에 원본 샷 플레이트의 이름을 따라서 자동으로 네이밍을 지정해 주실 수 있고, 그 하위에 누크 폴더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 누크 폴더 안에는 스크립트와 렌더 폴더가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 폴더 안에는 누크 스크립트를 저장을 해주고요. 이 누크 스크립트 네이밍도 자동으로 샷을 따라 이름을 정하고 컴프, 네임 인덱스, 그리고 버전, 이런 순서로 네이밍을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스텐션은 옆에서 정하는 컨텐츠에 누크 프로젝트 파일이니까 .nk로 저장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렌더에는 똑같이 네이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프리셋처럼 지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스크립트 네이밍과 똑같은데 렌더된 이미지를 저장할 것이기 때문에 프레임 수를 표시해주는 샵 표시가 있고요. 저기에 이제 프레임 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익스텐션은 또 콘텐츠에서 저장하는 익스텐션으로 되는데, 누크의 라이트 노드에서 가지는 확장자를 선택하겠다 해서 현재는 DPX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DPX로 저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 구조가 있고, 또는 익스포트 프리셋을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Add New Preset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리셋을 사용자가 원하시는 대로 그런 구조, 폴더 구조와 네이밍을 지정해 주실 수 있고, 저는 지금 2, 3, 4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포스트 트랙 이렇게 제가 먼저 프리셋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익스포트를 먼저 시키고 나면 익스포트된 구조에 따라서 이미 렌더가 진행된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 누크 스튜디오나 히어로에서 쉽게 타임라인을 단계별로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익스포트한 플레이트를 우클릭 해주시고 빌드 트랙 from 익스포트 스트럭처로 가셔서 어떤 익스포트 프리셋에 의해서 렌더된 이미지를 불러올 것이냐, 저는 2번 애니메이션으로 했고, 애니메이션으로 선택을 했을 때 해당 플레이트에 해당하는 다른 스테이지인 애니메이션에 해당되는 작업 현황을 렌더된 이미지를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빌드 트랙, 익스포트 스트럭처 해서 이번에는 호스트, 컴프 팀에서 렌더된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빌드 트랙 하면은 작업 초반에, 프로젝트 세팅 초반에 이런 것을 구조 트리를 다 지정해 두셨으면 쉽게 익스포트 구조에 의해서 렌더된 이미지를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웨비나 준비하면서 누크 12.2 버전을 사용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기능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싱크 리뷰라는 기능인데요. 이것은 히어로와 누크 스튜디오에 있는 신기능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재택 근무를 하시고 비대면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 변화에 발맞춰서 누크 스튜디오 그리고 히에로 팀도 이런 기능을 개발해낸 것 같은데, 누크 스튜디오와 히어로 자체가 리뷰 세션을 위한 툴이다 보니까 전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감독들이나 합성 실장들 그리고 관계 프로듀서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 쪽은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해결하고자 원격으로 이런 리뷰 세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을 베타 버전으로 넣어둔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먼저 호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 리뷰 세션을 진행할 호스트가 HROX 프로젝트 파일을 준비를 하고요. 그 HROX 프로젝트 파일에 들어가 있는 모든 소스 파일들은 인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망에 있는 호스트와 클라이언트들은 당연히 세션에 참가를 하실 수 있고요. 내부망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으로 연결이 된다면 원격으로 클라이언트들이 세션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크 스튜디오 히어로 프로젝트 파일 한 명만 켜면 그 프로젝트 파일에 들어가서 같이 리뷰를 하고 뷰어를 재생해서 화면을 보면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원격으로 테스트를 해본 것은 아니고요. 제 자리에서 원격이라고 가정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요. 워크스페이스 메뉴로 가셔서 싱크 세션 베타 버전입니다. 현재는 눌러주시면 이런 워크스페이스가 뜹니다. 여기 보시면 싱크 세션이라는 탭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세션을 시작할 호스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름을 써주고요. 그리고 제 프로젝트를 공유할 때 어떤 IP를 사용해서 공유할지를 선택해 줍니다. 보통 하나만 표시되어 있을 텐데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이 접속할 수 있는 포트 번호가 뜨고요. 저걸 이제 복사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원격지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번에는 히에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히에로만 실행을 시켰고요. 똑같이 싱크 세션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한 다음에 이번에는 커넥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IP 주소로 붙을지 정보를 아까 복사를 했잖아요. 그 호스트 IP 주소를 입력하고 포트를 입력한 다음에 커넥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가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어떤 작업자라고 친다면 제 로컬 PC에는 아무런 작업 소스 파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 호스트가 배포한 프로젝트 파일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어떤 참석자들이 있는지를 싱크 세션 탭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분할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할해서 보면 완전히 똑같은 프로젝트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호스트가 플레이를 하면 플레이가 되고,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플레이어가 되고, 네, 트랙을 눈을 끄거나 켜서 보실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어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어떤 사용자가 움직이는지 클라이언트 쪽에서 표시가 되고요. 주석 처리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격지에서도 리뷰 세션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샷의 버전을 이동하는 것도 화면에서 잘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클라이언트가 디스커넥트 하면은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세션이 종료되고 호스트는 클라이언트 상태가 오프라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싱크 세션을 신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누크 스튜디오 그리고 히에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히에로 플레이어는 히어로와 비슷한데 그냥 다른 기능들은 거의 다 없고 플레이만 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어로 플레이어는 그냥 아티스트용 데스크탑 플레이어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어로랑 누크 스튜디오와 같이 완벽한 타임라인을 히어로 플레이어에서 공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샷, 여러 개의 샷들이 있을 때 타임라인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아티스트들이 전후 사정을 확인하면서 스마트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화면을 띄우는 중인데 히어로 플레이어를 실행을 하면 보여지는 화면은 히어로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얘를 에디트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은 불가능한데요. 제가 지금 이 트랙을 잡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는데 전혀 움직여지지 않죠. 아티스트가 실수라도 프로젝트 파일을 실수로 건드려서 버전이 바뀌거나 작업 내용이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히어로 플레이어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업 아티스트는 그냥 이 시퀀스를 확인만 하는 용도로 이 히어로 플레이어를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트랙 아이템들이 다 파랗게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랗게 표시된 것은 리드 온리, 읽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누크 스튜디오나 히어로에서 만들어낸 HROX 프로젝트 파일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고 리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타임라인은 아무렇게도 수정이 안 되고요. 그냥 파일을 읽어올 수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읽어온 파일은 읽어올 수 있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이 작업하시다가 뭔가 좀 더 내가 트랙을 추가해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이 원본 프로젝트 파일은 건드리지 않고 파일 Save as 플레이어 프로젝트 하시면 독립적인
히어로 플레이어 프로젝트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타겟 유저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기능들을 설명하고 소개를 쭉 하면서 다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합성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장님들은 합성 작업도 하시고 편집도 조금 보실 줄 알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누크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는 게 적합합니다. 타임라인을 확인하면서 누크 스튜디오로 합성 작업과 함께 아티스트들의 컨펌을 보실 수 있고 익스포트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합성해야 할 샷들을 쭉 만든 다음에 밑에 있는 아티스트 분들한테 그 샷들을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D 아티스트 분들이나 3D 아티스트 분들이나 누크를 사용하거나 누크 X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뭐 단일샷을 처리하느냐 그리고 멀티샷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느냐 애니메이션 팀이냐 아니면 2D랑 3D를 같이 합성해야 하는 팀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고요. 아티스트 분들은 누크 스튜디오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누크랑 히어로 플레이어만 사용해서도 작업하시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파이프라인에서 그래서 누크 그리고 히에로의 패밀리의 사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누크 스튜디오를 다 사용을 한다면 누크 스튜디오가 하나의 허브가 돼서 편집팀에서 넘어온 것을 후반 작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크 스튜디오 하나에서 다 작업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슈퍼바이저 리드 분들은 누크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아티스트 분들은 히에로 플레이어로 타임라인을 확인하시면서 작업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것과 별개로 코디네이터 분들도 프로젝트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히에로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작업자분이 합성을 해야 되고 단일샷을 처리한다 하시면 누크 그리고 누크 X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리뷰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아티스트 중에서도 단일 샷들을 처리한다. 그러면 히에로 플레이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합성뿐만 아니라 편집, 리뷰, 그리고 여러 개의 샷들을 컨펌 보고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누크 스튜디오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편집과 리뷰용이다. 나는 합성 작업은 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히에로를 사용하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네,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설문조사를 마치신 분들께는 저희가 소정의 기프트콘을 선물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지금 없다고 하시더라도 나중에 질문이 생기실 분들은 저희가 이번 웨비나 EDM에 적혀있는 연락처, 제 연락처가 적혀있거든요. 거기로 이메일이나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없어 보이니까요. 여러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웨비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이만 웨비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